2017년도는 저희 협회가 진짜 물리치료가 필요한 많이 힘든 환자들 있죠. 정말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 그 환자들의 통증 조절을 아주 능숙하게 잘 해내는 진정한 스페셜리스트 피지코 테라피스트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 프로즌 숄더 환자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따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들지도 않았던 것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저희 협회에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옵저베이션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그 제주도에서 오신 그 선생님하고요.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제 사표를 쓰고 오신 그 선생님이 계세요. 두 분이 같이 계시고 해서 영상 치료 중에 이분들한테 교육하면서 치료하는 그 상황 그대로 그냥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뭐 이 치료가 가짜가 하도 이거 진짜니 가짜니 그렇게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건 가짜가 아니야. 현재 있는 일이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하이라이트 영상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데요. 벌리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되셨고요. 천천히. 아파요? 아파요? 내릴 때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선서 자세 한번 해보실게요. 선서 자세. 선서. 요 팔 뒤로 제끼셔야지. 더 이렇게 더. 하시는 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어깨 한번 잡아보세요. 하셨으면 요렇게 팔 돌리셔가지고 목 한번 잡아봐요. 어디까지 가는? 됐어. 팔베개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 벌려보세요. 열중시 한번 해보실까요? 저쪽으로 돌아앉으시고 열중시 한번 해보시죠. 이놈은 잘 될 거고. 네. 요거 한번 가봐요. 이게 답니까? 이게 답니까? 아파요? 그럴 겁니다. 예. 아이고, 하나만 더. 팔을 조금 올려보실게요. 같이 한 번만 더. 하나, 둘. 아프세요? 잘 참으시네. 자, 내려보시고. 아까 올렸을 때는 아플 거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뻐근하잖아요. 네, 막 욱시욱시 아까처럼 아프고 그런 건 없으시죠? 신혼여행인데 뻐근.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방법은 견관절 속에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로테이트 커프 신드롬도 정도가 심해지면 컨트럭처, 소위 그 캡슐 자체에 아데시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그 컨트럭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즌 숄더 자체, 프로즌 숄더와 그 다음에 로테이트 커프에 의한 LOM,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혼돈하기 쉬워요. 물론 치료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운동치료, 소위 그 매뉴얼을 해야지 되잖아요.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 속에 염증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중요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견관절 속에 염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패시브하게 플렉션을 시켜서 통증을 유도하고요. 유도한 상태로 한 3에서 5초 정도를 있다가 팔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올렸을 때는 굉장히 아프지만 팔을 내렸을 때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을 내렸더니 아프다. 그럼 아직 견관절 속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고요. 그때는 액티브 엑서사이즈나 아니면은 아주 마일드하게 관절을 좀 범위를 넓혀주는 정도의 운동을 시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팔을 올렸을 때는 아팠는데 내렸을 때 아프지 않다. 혹은 약간 뻐근한 정도만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이제 거의 다 소실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패시브한 소위 매뉴얼 그 매니플레이션까지도 가능한 그런 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주 증상은 견관절 주변의 오십견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어깨 자체 그 견관절 자체도 통증이 있지만 티지 주변하고 목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숄더 주변 그 라운드 페인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라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약간씩 뭐 움직여도 아픈 게 많았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통증을 전기마취 통증 치료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그것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거와 함께 메뉴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게 목 주변, 어깨, 팔 주변의 통증을 치료하는 그 전기마취 통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마취 통증 치료라는 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어떤 그 통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아주 여러가지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마취를 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마취를 시킬 거면 그냥 주사 한 방 놓으면 되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할 필요는 없죠. 리도케어를 꼽으면은 마취기가 빠지면 통증이 바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러나 전기 마취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역치가 급상승해서 통증이 억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소위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환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어떠신가 봐요. 오. 어떠세요? 거기 들어가면 뭐, 마음에 드세요? 예, 기분도 업되고, 아유, 그럼 지금은 또, 자, 그 녹화가 길면은 좀 안 좋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그 분위기상 상황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많이 가벼워지는 그런 상태를 느끼십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전기마취 통증 치료는 TG하고 롬보이드 쪽, 그러니까 소위 스캐퓰러 메디알 보드 쪽 있죠.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통증이나 그 다음에 목 앞부분, 그러니까 클래비클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견관절 앞 안테리어 파트라든지 그쪽으로 무겁다, 불편하다. 그때 이 환자는 움직일 때마다 아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전기마취 통증 치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요? 다행입니다. 예, 아우, 쏘가네. 아우, 팔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는데요. 움직일 때 이분이 되게 아파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근데 그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올리는 것도 보면 아까 처음에는 귀 정도까지 갔는데 조금 더 넘어가요. 조금 더 넘어가고 무엇보다도 올릴 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올릴 때 아프고 내릴 때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환자가 굉장히 만족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열중 시어 자세, 핸드 투 블레이드 포지션에서 또 약간의 어떤 임프루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나중에 결과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견관절 자체의 통증을 제거하는 몇 군데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테리어 파트하고 미들 파트의 통증을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전기마취 통증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포인트 아울러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전기마취 치료라는 거는요,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취를 목적으로 할 거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도캔을 쓰면 돼요. 그 마통석과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근데 못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에 도달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일반적인 라이도케인으로 어떤 그 국소주로 로컬 애너시아를 하는 거와 다르게 그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속성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역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주 편안한 상태, 다음번에 왔을 때 많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전기마취 통증 치료의 큰 유의성이고 장점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올리실 거예요. 옆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 치료는 대략 한 5분 정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실제로 치료 시간은 15분 정도 적용이 됐고요. 그 안에 매뉴얼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죠? 짧습니다. 근데 이분의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매뉴얼만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시간도 엄청나게 짧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왜? 아픈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이제 누워서 이제 매뉴얼 치료와 전기 마사지 치료 ERT라는 거를 병행한 치료를 여러분 간단히 보실 건데요. 자, 이분의 이제 첫 자세를 한번 볼까요? 첫 상태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가 욕심을 내면 이 환자의 상태를 아주 뛰어나게, 아주 좋아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분은 오늘 뭐 제가 그냥 환자분이 매우 만족할 정도, 환자 입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를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한 4주 정도를 예상하고 이제 치료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자가 만족할 수준까지만 도달시키고 치료를 멈췄습니다. 자, ERT라는 전기 마사지 치료는 일반적인 마사지 혹은 스트레칭, 매뉴얼 치료, 뭐 모빌라이제이션 모든 걸 다 통합을 해도 이 ERT로 전기를 이용을 한 어떤 그 운동 치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ERT의 기법을 이용한 방법을 해가지고 저희는 MBT라고 합니다. 명칭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이 MBT 치료하고 견줄 게 없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이 환자의 첫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손에 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질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서 살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살살 이렇게 펴줄 거거든. 그때 선생님 뭘 하시면 되냐면, 첫 상태가 어디 있다. 자, 그건 한 헥터는 조금 아프세요. 지상세 선서. 자, 보죠. 더 가나요? 더 갈 수 있나요? 한번 가보세요. 바꿔 선서. 예, 이상세 선서. 아이고, 이게 다예요? 예. 자, 일단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팔을 레터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킬 때 어떻게 돼요? 한 90도 정도 되나요? 9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다. 90도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입 정도, 환자의 입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라고 보시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지금부터는 스피드를 좀 내보겠습니다. 5배속으로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팔이 내려가나 보세요. ERT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를 좀 고배속으로 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4.5배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처음하고 비슷한 상태죠. 시작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적용할 건데 5분 채 안 걸려요. 지금 보시면 너무 빨리 진행되나? 팔이 내려가는 게 보이십니까? 아이고. 자, 보시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어깨를 내리고, 아까는 입 언저리 주변, 그러니까 소위 9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날 치료한 거 치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어떠세요? 어때요, 기분이? 어유. 좋죠. 아유, 감사하다. 예, 잠깐만.
확인 좀 해봐야 돼. 이게 중요한 결과값이 중요해. 자, 잠깐만. 선서. 뒤로 한번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더. 아까부터. 자, 여러분 보시기에 아까는 2번 저리 쪽이었는데 지금 레터럴도 잘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프로즌쇼를 견관절에 LOM이 걸리는 환자는 열중시호가 잘 안 되잖아요. 열중시호가 잘 안 되고 역시 이제 엑스터널 선서 자세라든지 그러니까 올리는 플렉션이라든지 에이비덕션 뭐 제한적으로 걸리는 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플렉션하고 레터럴 로테이션이 잘 되면 열중시호하고 에이비덕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군데씩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까 이 정도 있었나? 이 정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보세요. 욕심 좀 내보자. 됐다. 많이 좋죠? 아이, 됐어. 앉아보십시오. 그대로 누워 계세요. 자,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잠을 재운 퍼폴 같은 걸로 잠을 재운 상태에서 해지되는 매니플레이션입니다. 매니플레이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환자는 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 번에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욕심 부리지 않아서 제가 이제 소위 견관절 플렉션만 매니플레이션을 좀 할 거예요. 지금 저 자세는 관절 캡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동적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거를 한 2번 정도만 가볍게 해줘요. 본래는 잠을 재운 상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충분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엑스터널, 엔터널 뭐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약간 어떤 슬라이딩도 좀 해주고 하는데 자, 2번 정도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네. 아이고 잘하셨다. 예, 어제 참 이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좋아했어요. 예,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환자를 본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또 2번째는 이건 의사들이 못해요. 이렇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또 관절의 기능도 개선하고 하는 건 못해요. 이 정도 수준으로 PT가 완성도가 있어야지 의사하고 소위 컨설팅이 되고 코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서로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1대1 관계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그래야지 단독견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말을 이렇게 안 하게 되죠. 이의제기를 안 하고 우리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의 페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도수치료협회가 어떻게 의사들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기득권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해야지 될 거를 의사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도수치료협회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문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임상이 좀 된 10년, 20년 된 정도의 물리치료사 선배들의 정말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물리치료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너네들이 다 할 수 있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곧 은퇴할 나이니까 말 편하게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분은 얘기하는 도중에 보면 지금 보시면 열중시호도 아까부터 좀 잘 되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 뭐 올리고 관절 기능도 매우 좋아지고 다 그렇습니다. 썩 많이 되지 한참 못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이 반대쪽으로 목을 이렇게 잡아보시고 여기 목 한번 건드려 보세요. 자, 다시 돌아 앉으시고요. 열중시 한번 해보실게요. 아프신 거 어떠세요? 이건 뭐 썩 많이 되잖아. 한참 못 있었는데
앉아 계시 한참 못 계셨는데 지금 그럴 수 있으시다. 그만하네. 아까 이렇게 못 잡았거든요. 네. 오늘 첫날이니까 자 여기 묵직한 거 있죠? 이거 잠깐만 이제 그것만 좀 해결하고 오늘 치료 멈추고요. 제가 보기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기 마사지 치료 ERT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은 이제 아주 좋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보기 굉장히 쉬워 보여도요, 실제로 쉽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적응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려. 한두 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 테크닉이 있어요. 그 조절 조건값이 있고, 그것만 잘 맞추시면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이상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계속 공부하는데요, 지나고 났으니까 말인데, 마취과 선생님들이 처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물리치료사들이 하면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의사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 말 듣고 그게 진짠가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아니 참 욕심꾸러기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아무리 경쟁이 의사들 세상에서도 뭐 경쟁이 심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짜 코 올리는 물리치료사 거를 챙겨 먹으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 협회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던 건. 여기 왜 묵직했잖아. 그거 있나 한번 보시고. 모션이 좋아지지 않았니?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난 이럴 때 뿌듯해. 어? 수개월 동안 다들 개고생하다가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삶의 질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어때요? 저 집이. 마음에 들죠? 네, 기분 좋을 거야. 자, 오늘 깍지 껴봐요.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끼지 말고, 옛날에 왜 그 가위바위보 할 때 확인하잖아. 그죠? 그죠? 이 상태로 돌리지 말고, 그 상태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릴 때 얘로 당기세요. 당기세요. 어디로 당기느냐? 위로 당기고, 안으로 당기고. 몸은 틀지 마시고. 예, 저 더 올리세요. 그렇지. 자, 쭉 올려봐요, 더. 잘했어. 뭐 효과가 되네. 안 됐는데. 여기 별로 안 됐지?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자분이 참 기뻐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의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한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저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결과로 보여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환자를 봐야지 됩니다. 스포츠 마사지 샵에 가도 되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실비를 인정받으면서 치료하는 그런 환자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환자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